돈이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본이 모든 사회를 관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에 대한 격언이 한 두 가지 있는데요.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미국의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도 했고, 탈무드에는 돈은 신에게서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이 격언은 정말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 자산제를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안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유를 얼마나 저당 잡히는지를 한번 통계로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인데요. 학자금 대출 현황이 대출자가 240만 7,700명 정도 되고요. 대출 금액은 24조 3,400억 정도 됩니다. 청년 가구를 이제 19세에서 34세를 청년 가구라고 그러는데 평균 부채가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 평균 부채는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평균 이자만 33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유를 누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산 객차는 아까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자산 객차는 세계 최악입니다. 순자산 상위 10%가 43.7% 정도 차지하거든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입니다. 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도 양극화가 심한데 39.3, 미국 34.5, 영국 32, 프랑스 31.9. 이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 상황입니다. 자산 분포 또한 매우 우려할 수준인데요. 1분위가 자산이 3,579만 원, 2분위가 1억 3,068만 원, 1분위하고 2분위 약 1억 원 차이가 나죠. 3분위는 2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4분위는 4억 7,600만 원인데 또 3분위하고 2억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5분위는 13억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8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은 신에게서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데요. 아까 탈무드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기본 자산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금융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가 이렇게 물으면 청년기는 상환 가능한 부채를 발행하고 총호용을 극대화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학자금을 많이 대출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정지훈 박사 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 지급 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요. 낮은 소득 분야에서 학자금을 대출할 경우 지급 탐색 기간과 추후 임금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청년 부채와 역기능이 증가된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기본 자산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한국 사회가 부업, 대물림 이런 현상이 심각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천이동 사다리를 다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용이 강남에서 서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한때 이제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다 했는데 사실은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입시 방법으로 서울 스카이대학을 간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10년 전만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알게 됐는데요. 참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어떻게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입시제도까지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까지 바꾸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상위 20% 빼고는 80% 정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수저 계급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흙수저로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국가가 금수저, 은수저 되는 기회는 못 드리더라도 동수저는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자. 이게 제가 제안한 기본자산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생아이에게, 출생한 신생아이에게 국가에서 2천만 원씩 신탁을 해서 그 신탁된 2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5천만 원 정도 기본자산을 주자는 겁니다. 이것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 번은 최소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재원이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신탁하니까 1년에 6조 정도 됩니다. 올해 2021년 우리 국가 예산이 558조인데요. 아마 2, 3년 후에는 600조가 될 것 같아요. 600조의 1%인 6조입니다. 그래서 그 해서 이렇게 성년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주면 대학 입학금을 쓰거나 또 자기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때 쓰거나,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친구들하고 인원해서 우리 5천만 원씩 모아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창업 기금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13세 승인식 때 가족들, 삼촌, 고모, 이모들이 이렇게 좀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크버거가 그 돈으로 창업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재원들이 만들어진다면 생애 주기별로도 줄 수 있겠죠. 20세에 한 번 줘서 실패하면 40세에 한 번 더 준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이모작이 시작되는 60세에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정책을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면 2021년 올해 2020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혜택이 안 갈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30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2020년 작년에 출생 27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원은 상속 증여세를 특별히 해결해서 재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속 증여세가 10조 4천억 정도 나왔는데 2027만이니까 한 5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상당 한 4조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 돈은 예를 들어서 2000년 또 2019년에 태어난 이런 학생들에게 학자금 무이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자산제하고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텐데요. 기본자산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목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기본소득은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기본자산은 방금 설명했듯이 기존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병행해서 상보관계로 이렇게 정책이 가능하고요. 기본소득은 이제 현금성 복지정책을 대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0세에서 8세까지 드리는 아동수당을 또 아동수당에서 그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또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중하위 소득 70% 드리는 어령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책들을 다 통합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해인위원하고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인데, 기본소득이 그래도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드려야 기본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 월 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5,200만이니까 314조 정도 재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재원이고,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지적을 받으니까 사실은 20년 장기 전망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1년에 1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게 기본소득, 기본생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더 토론하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기본소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조세 체계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 토론해 보니까 이 국토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로봇세 이런 걸 세목을 신설해서 좀 더 세금을 더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기재에 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정세를 하는 게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 자산을 비판할 때 이제 탕진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한 번 지급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연끌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탕진할 위험성이 있으니 용처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기본 자산은 이제 거시 자유 정진이 이제 본령입니다. 에크만, 에스토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거시 자유는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거든요. 정부가 자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든 이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금융교육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요. 한 번 지급 이후의 삶 어떻게 보장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도 하는데요. 기본자산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 다른 국민의 삶은 사회 안전망으로 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자산은 사회 안전망과 좀 보완 상보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듣는 연끌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자기 자산으로 투자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투자 증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기본자산제를 이제 논의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정책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정의당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3천만 원 지급하고 부모 없는 청년은 최고 5천만 원 지급하는 안이 있고요.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보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좀 가슴 아픈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이렇게 이제 커서 자예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있는데 18세가 되면 이제 그 고아원에서 자예원에서 사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온 사람이 전혀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불과 보름 전쯤 되는데 방송에 뉴스를 봤는데 그 청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기본자산제가 있었다면 그런 청년들이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부산행 청년기초자산제도도 지금은 예비경선에서 떨어진 변성환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신생아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복리이자로 20살이 되면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또 20세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입금을 해서 10년 후에 한 1,500만 원을 주는 이런 제도도 제안한 바가 있고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아닌데 청년 출발 자산을 공약을 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하고 30세에서 40세까지 갚도록 해서 원금을 해소하는 이런 기본 자산에 대한 공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실전적으로 사고하고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신생아에 2천만 원 입금해서 지나가 버렸나요? 그 20살 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수급할 수 있고 LH에 기탁을 해서 20살 되는 해에 주택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를 저희들이 기본 자산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약이 실행 가능하려고 그러면 저는 정책이 좀 단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김동완의 기본자산제는 정책 설계가 단순하고 국민이 좀 이해하기 쉽고요. 두 번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를 투자하는데 반대할 국민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기본자산제에는 세목신설이 없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또 정책이 성공하려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기본자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부격차 해소책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실행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보채 없는 출발을 주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김두관의 꿈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신생아이가 20살에 대해서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기본자산을 받으면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도 매우 좋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없는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